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93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회사 이름이 대림상사주입니다. 대림상사가 거래처로 걸리지는 않겠죠. 이유는 우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무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팔았단 말은 제품을 팔았단 말이 되겠죠. 1번, 거래처 등록을 하라네요. 간단한 문제이죠. 자, 1-1번 기초정보관리에서는 아래쪽이죠.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안 하는 게 낫겠죠. 이것 때문에 우편번호 찾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거래처 등록 눌러주시고요. 자,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드가 350번이네요. 00은 안 치셔도 됩니다. 350번. 회사 이름이 갈로 열고 주스마일 주. 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 이런 거 있네요. 보니까 유형은 동시가 맞네요. 동시.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옆으로 약간 치워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대로 403-81-51065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 곽미경, 곽미경 입력해 주시고, 업태, 도매 및 소매 띄워쓰기 잘 하시고요. 도매 한 칸 띄우고 및 소매, 띄워쓰기는 채점 대상이 아닌 걸로 알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종목 대형마트. 그리고 주소네요.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그대로 요거는 눌리지 마시고, 왜 채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입력하시고. 자,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래처 구분, 거래처 코드 입력했고요.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동시, 그리고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사업장 주소, 예, 다 입력했네요. 자, 의외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누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입력이 끝나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꼭 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네요.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라 그럽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큰 문제 1번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먼저 외상 매출금인가요? 외상 매출금 찍어 주시고, 자, 오른쪽이죠? 오른쪽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먼저 국제 무역이네요. 3,800 틀렸네요. 38 뿔뿔. 그리고 영진상사 27 뿔뿔 틀렸네요. 27 뿔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입력이 끝나면 여기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에 새로운 거래처를 입력하실 때는 글자를 치면 입력이 안 됩니다. 이때는 F2 추가할 때는 눌러주시고, 안동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F2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1뿔뿔. 자, 잘못 입력했네요. 안동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화면 상단에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 삽입, 삭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음 외상매입금 한번 볼까요? 한국기업 7천만원, 한국기업 70 뿔뿔. 자, 지금 보니까 한빛기업은 없죠.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한빛이라 입력하더라도 입력이 안 돼요. 이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무슨 키? F2, F2 키 있습니다. 키보드 제일 꼭대기 줄에 한빛 산업 있고요. 금액은 얼마? 23500불, 23500불 엔터. 자, 입력이 끝나면 꼭 차액이 0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0이면 이상이 없단 말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3번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교육훈련비 제조원가가 150만원이 누락되었네요. 자, 이거 순서가 있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거. 어르신이 나의 오른손을 가리키며 여보게 그게 그 손이 누구 손인가 물어보면 제 손인데요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 순서예요. 제 손 인이 아니고 대 재무제표죠. 이런 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이 끝난 후 하나의 값을 꼭 기억해서 그 값을 다음에 반영하고요. 이 문제 요 근래에 들어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조 원가 명세서죠. 자, 정기본 원가 명세서가 제조 원가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교육 훈련비죠. 교육이라 치면 됩니다. 교육 엔터 됐고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150만원 1500불 엔터. 자, 다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주로 오른쪽 아래쪽이나 오른쪽 밑에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75150불 빠져놓습니다. 이것들 기억했다가 두 번째 손익계산서 갑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 제품 매출원가죠. 요거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조금 전에 기억했던 거 75150불 엔터. 자, 확인. 자, 바꾸었습니다. 빠져나오기 전에 단기 순이익 13230불이네요. 빠져나오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제손잉 눌러주시고. 자, 조금 전에 메모해 두었던 것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입력하셔도 좋고, 여기에 보시면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참 편리합니다. 불러오기. 예. 그러면 13230불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 빠져나오기 전에 51120불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이죠. 51120불 51120불 엔터 했을 때 마지막에 대차 차액이 지금처럼 발생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순서대로 제손잉제 재무상태표까지 하시고요. 자, 내가 두 번을 했는데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 네 번 풀이하시는 순간 나는 이번 시험은 연습으로 치고 다음에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세 번, 네 번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풀이하시면 거의 불합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시간 부족이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4점짜리 문제로서 방금 4개를 고쳤는데요. 맞은 만큼은 점수를 줘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차 차액이 생겼다고 해서 계속 깔딱깔딱 하시면 불합격입니다. 그 점 두 번까지 허용됩니다. 세 번 하는 순간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점표입니다. 1번 8월 27일 주 풍암산업으로부터 원재료 1600만원을 200개 단가 8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자,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죠. 왜? 주문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금 16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여기가 내용이 되네요. 이 내용은 포인트가 계약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상세 내용은 원재료 구입에 따른 계약금 16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선급금이 되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선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꼭 선급금과 건설 중인 자산 오해 없도록 하십시오. 아울러서 건설 중인 자산이 나오면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를 걸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념이 선급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나와 있다면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계약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물론 수표는 내당 남연이죠. 지금은 내가 발행한 수표니까 당좌예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160, 선급금 160. 자,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선급금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풍암산업에 주었습니다.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일반전표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08월 27일이네요. 차변 3번, 133번 아니네요. 선거 131번, 금액은 1600불, 대변 4번, 당좌예금 102번이죠. 160만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 맞는지 확인하고요. 선급금 거래처 안 걸었네요. 깜빡했습니다. 풍암. 자, 풍암 산업이 없나요? 풍암. 있네요. 엔터. 이렇게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금액도 맞네요. 자, 제가 방금은 일부러 거래처를 걸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래처를 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정 과목 코드가 틀려가지고 깜빡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입력이 끝나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9월 17일 당사는 주 안동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2,500만원 중 2천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채무를 면제받았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채무를 면제받은 게 되겠죠. 포인트가 채무 면제 이익이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외상매입금 갚아주는 내용이죠. 상세 거래 내용은 외상매입금 2,500만원을 갚아줘야 하는데 보통예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500만원은 면제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기부금은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이며 자산 수정이익은 기부금의 100% 반대죠.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공짜로 주는 것은 기부금, 반대로 아무 대가 없이 남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것이 자산 수정이익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채무 면제이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문제 면제라고 나왔으니까 면제라 치면 채무 면제이익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산 수정이익이 나오면 잘 틀려요. 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문제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계정은 꼭 한 방으로 세트로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외상매입금 2,500이니까 2,500 별 문제 없고요. 보통예금으로 2천만원 별 문제 없고요. 면제받은 것이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계정 과목이 3개면 돈이 맞게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팀을 짜야 되겠고, 다음 보통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 또는 보통예금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입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있었던 겁니까? 안동. 거래처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이며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채무 면제이익과 자산 수정이익 계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9월 17일 날 입력하러 가겠어요. 17 차변 외상매입금 안동이었죠. 안동 금액은 얼마? 25 뿔뿔.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얼마? 보통예금이 2천만 원이죠. 20 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채무 면제이익이니까 면제라 치겠습니다. 엔터.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500만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날짜 맞고요. 차변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려있고, 대변 보통예금 채무면제이익 문제없고요. 그리고 대차차익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번 10월 25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새로운 보통주 주식 5천주 주당 액면금액 5천원 주당 발행금액 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네요. 그리고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아주 친절하네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조금 쉽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내용은 유상증자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 2,500만원입니다. 5천주 곱하기 액면가가 5천원이기 때문에 얼마에 5천만원에 발행했습니다. 왜? 5천주인데 주당 만원에 발행했으니까 발행하여 보통예금으로 받고 5천만원 받았죠. 발행비용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더 2,450만원을 할증 발행한 내용이 됩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유상증자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라 그래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자본금이 얼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2,5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할증 발행이죠. 이번의 경우입니다. 지금 발행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500만원짜리를 5천만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500만원이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발행 비용은 차감한단 말이에요. 빼고 나머지 2,450만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할인 발행하면 발행 비용을 포함한 잔액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유상증자 처리와 감자 처리가 가능한가요? 감자는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는 거죠. 태워버리는 겁니다. 감자 차익은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면서 이익 본 금액, 감자 차손은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면서 손실을 본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2,500만원. 자, 만원에 발행했던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보통예금은 5천만원 들어왔겠네요.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였죠? 수수료 차감하고 2,450만원. 그리고 발행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얼마? 50만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무엇을 가지고? 보통예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 증가되었죠. 차변. 그러면 이 팀은 다들 대변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인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본 계정들이에요. 실무 문제에 아래에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실수가 많습니다.
감자 주세요입니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매도 가능정권, 뭐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을 조회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회를 하지 않았죠. 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는데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고 가정했죠. 없으니까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더라면 반드시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입력하러 가겠어요. 10월 25일이네요. 10월 25일 차변 보통예금 금액은 5천만원 50뿔뿔, 대변 4번 자본금이죠. 자본금 얼마? 25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2,450만원 24500뿔. 그리고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50만원 확인. 10월 25일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현금 맞고요. 금액 5천만원에 5천만원 이해 이상이 없네요. 이 문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전산세무에서도 가끔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12월 8일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 갔던 홍길동은 12월 4일에 자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왔죠. 12월 8일인데 꼭 일반 전표에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지급하였던 출장비 150만원 중 125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현금으로 반납하였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자, 12월 4일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04일. 자, 나와 있네요. 출금이니까 현금으로 줬단 말이죠. 즉 가지급금 현금됩니다. 이 가지급금을 정산하니까 가지급금이 대변에 와야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급금에 거래처가 걸려있죠. 홍길동. 그러니까 정산할 때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이 회사는 거래처를 관리하겠단 말이죠. 그리고 150만원 준 거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많은 정보를 알았고요. 자, 다음 여기에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또 나왔죠.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처를 지금 같은 경우는 걸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가지급금 정산하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출장 시 지급한 가지급금을 출장 다녀와서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출장 시 지급한 가지급금 150만원 중 125만원은 출장 목적으로 사용하고 잔액 25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문제에 해당 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꼭 해당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의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여비 교통비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금액은 목적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 가서 거래처 선물을 사줬어요. 이는 여비 교통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출장비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 되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한번 찾아볼게요. 가지급금 150만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썼죠? 125만원. 그리고 25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았죠? 현금 25만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자,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따질까요? 현금 좋죠? 오고 가는 현금 소개, 밝아오는 상거래 질서.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죠? 증가되었네요.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가지급금 거래처 걸어줘야 된다 그랬죠? 홍길동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네요. 12월 8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8일날 3번 차변 여비 교통비 800번대죠.
812번 한번 확인할까요? 제품 수출을 위하여 영업부 직원이죠. 됐고요. 금액은 얼마? 여비 교통비 1250불. 차변 3번 현금 얼마? 25만원 250불. 그리고 대변 4번 가지거금. 크레처는 홍길동. 됐네요. 확인. 날짜 12월 8일. 차변 여비교통비, 차변 현금, 대변 가지거금, 홍길동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은 150만원. 예, 이상 없이 입력이 되었네요.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문제에 놓으면 꼭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5번. 자, 12월 10일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네요. 총 금액은 41만 2,500원이며 50%는 직원 부담분이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제조 부분 직원은 이만큼, 관리 부분은 이만큼이다. 단 회사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다 가르쳐주네요. 자, 문제가 조금 길어 보이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 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이에요. 간단 거래 내용은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세 내용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직원 부담분 건강보험료 이만큼과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내용이에요. 현금 납부한 내용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직원 부담분 있죠. 이것은 절반은 관리직, 절반은 500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50%씩 나누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 내용입니다. 돈을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은 예수금, 돈을 받을 시 원천 징수 당한 금액은 선납세금, 물론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지금은 이 돈은 건강보험료는 11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했죠. 그래서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회사 부담분 일단 회사 부담분은 요만큼인데요. 아니죠. 회사 부담분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부담분이 자, 이게 보니까 제조 부분이 이만큼, 제조 부분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 이만큼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 얼마? 82,500원. 회사 부담분이니까 요만큼. 그리고 예수금 월급 주면서 원천 징수했던 게 절반이죠. 이 금액의 절반을. 본데 건강보험료는 100원이라면 회사 부담분 50원, 그리고 직원 부담분 50원. 이 직원 부담분은 월급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 20만 6,250원이고요.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하라 그랬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하라 그랬고, 제조 부분이 12만 3,750원 그대로 했고요. 800번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팀 짜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정 과목 없습니다. 이 문제도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간단하죠. 매월 직원들 급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처리를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0일이네요. 10일 차변 3번, 예수금 254번, 금액은 250, 그리고 차변 3번, 제조 500번대죠. 511번, 요 금액이 123750, 그리고 또 차변 3번 800번대 811번 복리후생비죠. 금액이 82500, 그리고 대변 4번 현금으로 납부했죠. 현금 됐네요. 412500. 예, 맞네요. 확인. 날짜 맞고요. 차변 예수금 500번대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 아무 문제 없고요. 금액 둘 다 맞네요. 이렇게 둘 다 맞습니다. 예, 문제 없게 입력이 되었네요. 5번 문제, 조금 전에 봤던 4번 문제, 5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좀 혹시 놓치셨다면 체크해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8일 투자 목적으로 우주상사의 토지, 이거 많은 수험생이 실수하셨겠네요. 4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라고. 취득세네요. 우리 무엇을 사면서 들어가는 세금이죠.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이거는 토지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 목적의 토지나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에요. 이거 많은 수험생들이 딱 보니까 토지로 입력하셨을 확률이 많겠다. 느낌이 찌릿하게 옵니다. 아닙니다. 투자 목적의 토지는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의 건물은 건물입니다. 사용하려고 토지를 사면 토지, 사용을 하려고 건물을 구입하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자,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투자 목적의 토지를 취득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투자 목적의 토지 4억 5천만 원을 취득하고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돈 안 줬단 말이죠. 취득세, 무슨 세 중에서 취득세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취득 원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투자 목적의 토지니까 투자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억 5천이 아니라 취득세까지 합쳐서 4억 7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돈 안 줬죠? 3개월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4,500만 원. 그것은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4억 5천. 그리고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통예금 2천만 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 또는 보통예금에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가막 하나 있죠.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우주상사. 그래서 걸어주고요. 9번은 3번, 4번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용 목적의 토지는 토지, 사용 목적의 건물은 건물이지만 투자 목적의 토지와 건물은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투자 부동산을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12월 18일 날 입력하러 갈게요. 18. 차변 투자 부동산 금액은 470불. 대변 4번 미지급금 우주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4억 5천 45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2천만원 확인. 자, 12월 18일 차변 투자부동산 대변 미지급금 거래처 걸려있고 대변 보통예금 맞고요. 오른쪽에 금액 둘 다 4억 7천만원. 예, 문제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일반 전표 6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큰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부가세 줬다 받았다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격 정빙 서류, 즉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중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매출보다는 매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매출은 거의 안 틀리는데 매입에서 주로 틀립니다. 문제를 또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3-1번입니다. 8월 21일 주 소위 유통에 제품을 팔았네요. 다음과 같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 중 1,200만원은 우현상사네요. 우현상사에서 발행한 업무로 받았네요. 팔기는 소희한테 팔았는데 제3의 거래처가 나왔으니까 이거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돈 못 받았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소희 유통에게 팔았고요. 8월 21일 2천만원에 200만원 1,200만원 받았습니다. 누가 발행한 거?
우연상사. 이 놓치기 쉽네요. 다음 외탕 미수금 1000만원을 못 받은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200만원 받았죠? 예.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과세. 합치면 매출 과세가 되겠네요. 공급가 2천만원에 부가세 200만원. 누구한테? 소유통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자 맞죠?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붕괴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 세금 계산서의 이해가 되겠네요.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2천만원과 부가세 200만원을 매출하고 1200만원은 우연 발행 어음으로 받고 잔액 1000만원은 못 받은 내용이 되겠죠. 자, 계정 과목 한번 선택해 봅니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부가세 받았죠?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1200만원 남이 발행한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 그리고 잔액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재고자산 팔고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까요? 제품 매출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들었겠죠. 감소되었습니다.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네요. 자, 이 받으러면 누가 발행했습니까? 우현이.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소유통. 자, 이 문제에서 이거 거래처 안 거셔서 틀렸을 확률 아주 높습니다. 꼭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9번은 3번, 4번. 그리고 붕괴는 혼합인데요. 이 붕괴는 현금, 외탕, 혼합 어떤 것을 선택하셔서 입력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현금하면 지금은 현금 외탕은 안 됩니다. 혼합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렸어. 붕괴는 몽땅 3번 혼합에서 하단 붕괴만 맞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8월 21일이죠. 메인 매출 전표 8월 21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0821 자, 매출 과세죠. 매출 과세 11번입니다. 11번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실무에 뜨는 품목 수량 단가 있죠.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시험이라서 바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거래처는 소이네요. 소이. 됐고요.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혼합. 하단 한번 볼까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맞고요. 금액도 맞네요.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 3번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그리고 받을 어음은 거래처를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바꿔줘야 됩니다. 우현입니다. 우현. 됐고요. 2천만원이 아니라 1200이죠. 죄송합니다. 또 차변 3번 외상 매출금 얼마? 1000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자, 8월 21일 빨간색 매출 과세 맞고요. 그리고 상단에 2000에 200 다 맞습니다. 하단 대변은 확인했었고요. 차변 받으럼 외상 매입금인데요. 외상 매출금이죠. 이거 또 틀렸네요. 108번. 자, 외상 매출금인데 잘못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네요. 맞고요. 거래처 걸려있네요. 자, 이렇게 방금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게 일이 있는데 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자꾸만 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했고요. 저는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꼭 확인을 합니다. 일부러 방금 틀렸던 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면 실수가 없어야 되지만 확인을 하면 틀린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10월 11일 미국 외국 나왔네요. 3개 중에 1개겠죠. 어떤 거? 수입, 수출,
영세 세 개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재한 주 필립스의 제품 3만 부를 직수출하기로 하고 제품을 선적 완료했네요. 선적시 인도 조건이죠.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돈 안 받았네요.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3,6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일단 돈 받는 내용입니다. 매출. 두 번째, 부가세 받았나요? 자, 이 말 중에 부가세와 관련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오가 됩니다. 정빙서류 무엇을 주었나요? 여기에 정빙서류 뭐 주었단 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수출에 관련한 적격 정빙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뭉치면 매출이면서 수출이 되고 금액은 3,600만원의 부가세 빵. 그리고 필립스가 되고 당연히 전자 아닙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포인트입니다. 직수출이고요. 적격 정빙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제품 3,600만원 어떻게 3만불 곱하기 1,200원 그러니까 3,600만원을 미국에 수출하고 돈을 못 받은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 재고자산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리고 뭐 제품이란 재고자산이 줄어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필립스. 그래 적을 필요 없죠. 구분은 3번, 4번인데요. 자, 붕괴는 혼합으로 했습니다. 저는 2번 외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외상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차빈이나 대빈의 외상 매입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하나만 달랑 나오면 그것이 외상 거래가 됩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봐요. 외국에 매출 또는 매입하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세, 수출, 그리고 수입입니다. 영세인 경우에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요. 또는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수출. 그리고 수입인 경우는 무슨 세관이 나옵니다. 이 세관에 부가세만 납부하는 내용이라는 거. 외국에 매입, 매출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입력하러 갈게요.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자, 이것은 매출이면서 수출이죠. 16번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빨간색 나왔죠. 나중에 선택해줘야 됨을 알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입력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엔터. 금액은 36불불. 그리고 거래처는 필립이죠. 필립. 엔터. 전자는 아니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엔터 하니까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지죠. 그러면 하단에 반드시 무엇을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찍어주시고, 지금은 직수출이죠. 직접 수출입니다. 이거 3번 아닙니다. 3번 선택하시면 0점이에요. 지금은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게 없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 번호는 나와 있지 않죠. 넘어갑니다. 붕괴는 저는 2번 할게요. 하단 보겠습니다. 차변 외상 매출금, 대변 제품 매출 맞죠? 그리고 거래처 다 돼 있고요. 3,600. 예, 맞네요. 이렇게 1번, 2번을 사용하시면 하단 붕괴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 거의 완벽은 아니지만 대부분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7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 전진 자동차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2000cc를 구입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네요. 2,200만원에 220만원입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차 이야기가 나왔네요. 승용차에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화물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공제됩니다. 다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이하는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됩니다. 지금은 불공이죠. 자,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예, 매입입니다.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예, 줬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예. 다음, 이렇게 매입과 얘가 뭉쳐 있으면 반드시 불공 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은 불공이 맞죠? 증빙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입이면서 불공이 되는 겁니다. 공급가 2000에 2200이죠. 2200에 그리고 부가세 220 오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전진 자동차이고 전자 맞죠? 분계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포인트가 매입 불공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2420만원을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 이상해요. 2200에 부가세 220에서 이게 업무용 승용차 2200 부가세 220 왜 이렇게 적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합친 공급 대가인 2420만원을 적었나요? 불공입니다. 불공이란 말은 우리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은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 되고, 그러면 그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에 가는데? 구입하는 것 가격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2420 보통예금 2420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줄었죠.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현금이나 외상이 없기 때문에 혼합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험생 여러분 불공사유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요것은 오타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어요. 11월 7일입니다. 07일. 자, 매입 불공이죠. 54번.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매입이면서 불공 54번입니다. 54. 자, 이렇게 또 빨갛게 나왔죠. 나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넘어가고요. 금액은 2200이네요. 둘둘 뿔뿔에 220. 누구한테? 진전이한테 샀네요. 전진이한테 구입을 했고요. 엔터. 자, 보십시오. 여기 또 엔터 하니까 파란 막대기가 꺼졌죠. 이때 하단에 선택할 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잘 보시면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은 3번이죠. 비영업용 소유형 승용차 구입 및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겁니다. 3번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분계는 3번. 차변입니다.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가 208번 맞고요.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됐네요. 확인하러 갑니다. 자, 11월 7일 매입 불공 금액 맞고요. 전진이 맞고 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거 전자세금계산서죠. 깜빡했네요. 1번. 죄송하네요. 이게 자꾸만 틀리네요 오늘. 자, 차변 차량 운반구 대변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 맞네요.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불공사유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11월 17일 소비자 오미자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네요. 그렇죠? 입력할 것. 자, 누구한테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미자한테 팔았죠? 79만원에 79,000원짜리 돈은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파는 내용, 팔고 돈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입니다. 부가세 받았습니까? 받았죠. 증빙 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현금 영수증 줬죠. 그래서 현금과세 뭉치면 매출이면서 현과. 다음입니다. 79만원에 79,000원. 거래처는 오미자입니다. 당연히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는 전자가 아니죠. 분계는 알 수 없고요. 이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79만원과 부가세 79,000원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86만 9천원.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79만원.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79,000원. 자, 팀 짜고 현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그리고 붕괴는 몇 번이 된다? 이렇게 차변 또는 대변에 현금 하나만 딸랑 놓으면 현금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할게요. 자, 입력하러 입력하기 전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카드 명세서를 지급하면 카드과세, 현금 영수증을 지급하면 현과, 세금 계산서를 지급하면 과세,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준 경우, 즉 카드나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외에 무엇을 주더라도 아무것도 안 준 것이며 그때는 건별이 된다라는 거. 건별 나오면 실수를 잘 하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1월 17일 입력하러 갈게요. 17일. 자, 매출 현과죠. 매출이고 현금과세 22번입니다. 22번. 자, 현금이나 이게 현금 과세나 카드인 경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틀리면 다시 입력하셔도 좋고요. 869불. 자, 바로 나뉘어지죠. 돈이 틀렸나요? 다시 이렇게 틀리면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86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예, 공급가 79만원 790불 그리고 79불.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금액을 맞춰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누구한테? 오미자한테 받았죠. 오미. 됐고요. 그리고 붕괴는 몇 번? 1번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입금, 차변이 현금이란 뜻이죠.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맞고요. 그리고 각각 맞네요. 86만 9천원씩 예, 현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는 개인에게 팔고 아무것도 발행해 주지 않았을 때는 건별이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12월 15일 삼춘 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삼춘 상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12월 15일이고요. 230에 23만원, 153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100만원은 어물 발행해서 줬습니다. 자, 이 내용,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두 번째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23만원 줬죠? 얘입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되면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요. 원재료는 불공사유가 아니죠.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과세 뭉치니까 매입 과세가 되고요. 230에 23만원 삼춘이고요. 그리고 전자 맞죠? 붕괴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 세금 계산서 확인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원재료 매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원재료 230만원과 부가세 23만원을 매입하고 153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만원은 어무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원재료는 계정과목이 원재료죠. 230만원. 부가세 지급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23만원. 현금 153만원 줬고요.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 짜고요. 현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나갔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지급어음.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삼춘 상사. 같으니까 그래 적을 필요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이 되겠네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자, 유형은 매입과세죠. 51번. 공급가 230만원에 부가세 23만원. 그리고 삼춘이었죠. 삼춘. 전자는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차변.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맞고요. 금액 각각 맞네요.
대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대변 4번. 먼저 현금이네요. 현금 1530불, 1530불. 그리고 대변 4번. 직업보험 252번. 그렇죠? 같죠? 예, 맞네요. 확인. 돈을 찍고 12월 15일 매입 파란색 과세 맞습니다. 금액 다 맞고요. 오른쪽에 전자 맞고 혼합 맞고 하단입니다. 하단에 부가세 대거금 원재료 대변에 현금 직업보험 그렇죠? 다 맞고요. 금액 253만원씩 예, 각각 다 맞습니다. 이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마지막입니다. 12월 4일 주 삼양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이네요. 800번대이죠. 업무용으로 지급할 노트북 유형자산입니다. 비품이 되겠네요. 세대 66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공급가 그러면 나누기 1.1 600만원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 명의에 삼성 카드로 결제하다. 카드로 결제하다. 이게 핵심이네요. 자, 이 문제 일단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부가세 줬습니까? 공급대가죠. 부가세 포함 이해가 됩니다. 비품 불공사유 아니죠. 정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명세서 받았죠. 그래서 카드과세 뭉치니까 매입 카가가 되겠네요. 공급가 600만원에 부가세 60만원 누구한테 샀습니까? 삼양전자. 그리고 전자는 아니죠.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카드 결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죠. 상세하게는 비품 600만원과 부가세 60만원을 구입하고 삼성 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품 600만원, 부가세 대거금 60만원 문제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카드사가 나오면 1번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 2번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품 구입하고 돈을 안 줬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이죠.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두 번째입니다. 삼성카드사 반드시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왜?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시고 팀 짜고요. 660, 660 다음입니다. 비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별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하나 했고요.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4번 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혼합으로 하겠어요. 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네요. 자, 입력하러 갈게요. 24번. 자, 매입이면서 카드 과세죠. 매입이면서 카과 57번입니다. 57.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해도 됩니다.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되죠. 6600불 입력하면 나누어 줍니다. 거래처는 삼양이었나요? 삼양. 예, 삼양전자.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자, 지금도 엔터 쳤더니 파란 막대기가 꺼졌죠. 하단에 신용카드사 선택하란 말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삼성이죠. 삼성카드. 붕괴는 3번. 자, 하단 볼게요. 자, 차변 부가세 대거금 원재료가 아니죠. 비품이죠. 찍어주시고 212번 비품 됐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아, 이거 카드사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랬죠. 요거 무슨 카드? 삼성카드였네요. 삼성. 거래처를 바꿔주시고요. 엔터. 자, 확인. 돈 찍고 확인. 자, 날짜 입어 맞고요. 매입이고 카과 맞으면서 600에 60 삼양전자한테 구입했고요. 혼합 맞습니다. 차변 부가세 대거금 비품 대변 미지급금 맞고요. 삼성카드 걸려있고 그리고 금액도 660만원 예 맞네요. 자, 입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이러므로써 매입 매출 전표는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 매출 전표는 사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략 과목입니다. 꼭 좀 다 맞추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 찾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찾으려면 부가세 줬는지 받았는지, 두 번째가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요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큰 문제의 답은 수정 문제입니다. 8월 17일 주 모두 판다로부터 사업 잘 되겠죠. 모두 다 판다 그럽니다. 여기 가면 다 있겠네요. 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에서 상품 220만원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복사기를 구입하고 공급대가가 220만원 그리고 상품으로 했네요. 사실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대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자, 일단 언뜻 보더라도 이게 상품이 아닌데 뭐 상품으로 했으니까 틀렸고 1번입니다. 그러니까 비품을 구입했단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매입대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네요. 자, 일단 일반 전표 8월 17일 날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17일입니다. 0817. 자, 여기에 보니까 타변 상품 대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이 되었네요. 복사기 구입되어 있고요. 금액은 220만원. 자, 여기서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뭐 비품이며 그리고 이 220만원을 주었단 말은 공급 대가가 220만원이죠. 지급한 돈은 보통 예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먼저 내용을 분석한 다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되겠죠. 부가세 지급하였나요? 자, 지금은 문제는 부가세를 지급했단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단 말은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이면서 이해니까 꼭 이렇게 뭉쳐지면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비품은 불공사유가 아니죠. 증빙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출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그러면 현금 과세 줄여서 현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매입 유형은 매입 현과 공급가 200에 부가세 20입니다. 왜? 220만원이었잖아요. 이것이 공급 대가이니까 나누기 1.1을 하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공급가가 되고요. 이 200만원에 10% 20만원이 부가세가 되겠죠. 그랬전 모두 판다이며 당연히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는 아닙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불공인가 아닌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공이 아니었죠. 간단 거래 내용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는 비품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을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 이 문제에 뜨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어떻게 알았나요? 사실은 여기에서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반 전표 8월 17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을 찾게 되면 비품은 비품입니다. 200만원. 부가세 지급했죠. 급자가 나와야 됩니다. 부가세 대급금 20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 220만원. 팀을 짜고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생각을 할까요? 보통 예금 좋네요. 보통 예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또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나간 것은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이며 분계는 현금이나 외상이 없죠. 그래서 혼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첫 번째요. 여기에서 답안지에 보시면 현금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하면 대변이 현금이란 말이죠. 이게 현금으로 하면 됩니다. 혼합으로 하셔야지만 보통 예금이 입력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답지에 이것이 현금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이것을 현금으로 해도 맞다 쳐줬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 되며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줘야지만 보통 예금이 입력이 됩니다. 현금으로 하면 보통 예금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첫 번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일반 전표도 삭제해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8월 17일이네요. 0817. 자, 매입이면서 현과조 매입은 여기며 현금 과세 61번입니다. 61번. 품목 수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현금 과세나 카드 과세인 경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입력할 것이 아니라 둘둘 일부러 200만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 뿔뿔 엔터 이렇게 돈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공급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되고요. 내가 모르고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주시면 돼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뿔뿔 그리고 이 공공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모두였죠. 모두 답한다. 모두 고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 분계는 몇 번? 3번입니다.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 212번 됐고요.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220만원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합니다. 8월 17일 매입이며 현금 과세 200만원에 20만원 그리고 거래처 모두 판다 혼합 맞고요. 하단입니다. 하단에 차변 부가세 대급금 차변 비품 대변 보통예금 거래처 바뀌는 거 없었고요. 총액은 220만원씩 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무난히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의 내용은 반드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일반 전표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게 되면 거래 내용이 이중으로 기입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예금에 220만원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일반 전표 8월 17일 가서 삭제하는데요. 삭제하실 때는 이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삭제할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두 번째 화면 상단에 보시면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삭제할까요? 예.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4-1번 문제는 조금은 까다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8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0만원을 전액 외상매출금 회수로 처리하였으나 쭉 읽어보니까 뭡니까? 일단 이 내용은 부가세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 8월 25일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25일 뭐가 나와 있네요. 요 중에 뭐가 틀렸단 말이죠. 25일 자, 여기에 뭐가 틀렸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으로 회수 처리하였으나 8월 25일 현재
주 마산의 이게 웬일입니까? 마산. 제가 마산에 살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마산. 출제위원 마음에 듭니다. 외상 매출금 잔액 1,500만원, 월 초과 금액 1,000만원은 마산에서 발행한 대금을 조기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자, 이 보통 예금에 받은 2,500만원,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중에서 1,500만원은 무엇으로? 외상 매출금이고, 그리고 이거 나머지 누가 발행했습니까? 마산이가 발행한 이 받을 음이 되겠죠. 1,000만원으로 받았네요.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대변만 고치면 되겠네요. 자, 차변 보통 예금은 문제없고요. 대변 외상 매출금이 2,5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 4번 받을 음이죠. 왜? 남이 발행한 음이잖아요. 마산이가 발행한 음이니까 받을 음 110번. 그리고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네요. 마산 1,000만원. 예? 별 문제 없네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실수한다면 이런 것들은 잘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산에 거래처를 안 걸어서 실수하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에서도 거래처는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려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실수하셨다면 아차, 다음부터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문제 넘어가고요. 결산이네요. 결산 8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 제조 부분 180만원, 관리 부분 156만원 1년분 기간이 나왔네요. 기간이 나오면 꼭 이렇게 8월 1일부터 어디에 7월 31일까지 적고요. 에 해당하며 단기분과 차기분은 월 단위로 월할 계산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만 했어요. 자, 관리 부분은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칸이 작아서 하질 않았고요. 이거 제조 부분만 하겠습니다. 원리는 같기 때문에. 자, 이게 1년치께 180만원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15만원이네요. 15만원입니다. 맞나요? 예, 15만원이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15만원이 되고요. 다음 7월달이니까 7달이네요. 15만원 곱하기 7 하면 105만원이 되고요. 당연히 180만원에서 105만원을 빼면 이것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문제를 보고 제가 그대로 그린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도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보험료 지급한 날 이날입니다. 자, 일단 보험료는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보험료 지급했죠? 지급했으니까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1번. 2번. 자, 어떻게 따지는지 봐요.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이날 12월 31일보다 앞에 있으면 먼저, 뒤에 주면은 못 준 거. 지금은 이날 줬다 그랬잖아요. 8월 1일 날 전액 비용이니까 보험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먼저 줬는지 따져봅니다. 8월 1일 날은 여기까지 얼마? 180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왜? 결산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줬죠. 이 금액이 얼마다? 105만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뭉치면 보험료 105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자,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보험료죠. 보험료가 되고 제조 부분이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500번대가 됩니다. 다음, 자,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돼요. 1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돼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지급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 칸, 먼저면 선, 못이면 미예요. 지금은 먼저 지급했죠.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요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입니다. 지금은 지급한 내용이니까 급이 되겠죠. 급.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 되며, 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변? 차변. 당연히 보면은 이렇게 대변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뭐 156만원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자, 먼저 12월 31일이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입니다. 3번 선급비용 133번 맞네요. 기분 좋습니다. 아까 전에 틀려가지고 속상했는데 1960불 대변 4번 먼저 보험료 500번대죠. 500번대 513번 513번 531번 531번 이 짱빨 받네요. 보험. 자, 보험료 521번이네요. 금액이 얼마? 1050불. 그리고 대변 4번 821번 보험료 91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800번대 보험료는 제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얼마로 156만원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2번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만원 만큼 많아서 12월 11일 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였던 바. 자, 다른 날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 봅니다. 12월 며칠 11일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죠. 있습니다. 자, 얼마가 그랬나요? 50만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차변이 현금, 대변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되려면 반드시 차변에 와야 됩니다. 반대편에 와야 되겠죠. 차변은 뭐가 된다? 현금 과부족 50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봐서 손해볼 거는 없어요. 결산일에 30만원은 외상매출금의 현금 횟수액으로 밝혀졌으나 20만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거 외상매출금 이 문제 이번 회차 93회차 우리 일반 회차죠. 일반 회차는 출제위원이 아주 친절하신 분이 출제하셨네요. 자, 이 내용은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내용이에요. 기중 현금 과다액 50만원의 원인이 과다액인 거 어떻게 알았나요? 자, 12월 11일 날 갔더니 차빈이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남았단 말이죠. 네, 알 수 있었습니다. 30만원은 외상매출금 그리고 20만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핵심 내용 일반 연표 12월 11일을 확인하셨습니까? 현금이 남는 경우는 잡이, 부족한 경우는 잡손실. 지금 남았죠? 남았으니까 뭐가 된다? 잡이익이 됩니다. 일단 현금 과부족 50만원 이해되셨죠? 다음 외상매출금 30만원 그리고 20만원은 잡이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차변대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12월 11일 날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변이 현금이고 대변이 현금 과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거니까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이 어느 변에 와야지 정산된다? 반대변 차변에 와야지만 정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변 대변 틀리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겠죠? 걸어주고 12월 31일 입력하러 갑니다. 자, 차변 3번 현금과까지 해야 되겠네요. 차변 현금과 현금 과부족이죠. 금액이 얼마? 500불. 대변 4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걸어야 되겠네요. 영진 금액은 300불. 다음 대변 4번 잡이익 20만원. 자, 확인. 자, 차변 현금 과부족 대변 외상매출금 잡이 걸려있죠. 자, 이거 코드번호 없는 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관계없어요. 감점 요인 없습니다. 금액도 각각 합해서 50만원. 예, 문제 없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3번
당해 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네요. 제조부터 관리부터 감가상각비 자동분계죠. 자동으로 하면 쉽네요. 건물과 기계장치, 건물은 제조부터, 기계장치는 관리부터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방법은 제가 적어두었어요. 저는 감가상각비는 항상 자동결산으로 이용합니다. 빠져나오고, 자, 결산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 눌러주시고, 항상 월은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여기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F. 무엇을 찾으면 되나요? 건물. 500번대 건물입니다. 건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찾아졌죠?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서 건물 있죠? 자, 여기에 어디에 518번, 500번대 맞죠? 맞으면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건물은 얼마? 건물이 관리부터네요.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야 되겠어요. 컨트롤 F. 다음 찾기. 자, 다시 확인. 자, 됐고요. 건물 됐고 818번 이어야 되겠죠. 예, 맞네요. 관리부서 건물 100만원 1뿔뿔 엔터. 자, 두 번째 기계 장치입니다. 제조부서 500번대죠. 컨트롤 F. 기계 장치. 자, 찾아졌네요. 요건 아니고, 자, 찾아졌습니다. 위쪽에 한번 볼까요? 일반 감가상각비 518번의 기계장치 맞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80만원 1800불 엔터.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전표 추가 안 눌리면 빵점입니다. 딱 열심히 해놓고 이거 안 눌리면 빵점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지만 저는 꼭 어디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들어가서 확인도 합니다. 12월 31일. 자, 이렇게 결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당연히 나머지 것들은 넘어왔다. 금액도 정확하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조회 문제는,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찾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찾아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회계를 처음 하시거나 프로그램이 익숙치 않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꼭 저처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하면서 빨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본인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풀이하는 방법은, 이 내용은 제가 개발을 했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저만의 방법입니다. 답안지의 답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4월 중 봐야 되겠네요. 4월 중이란 말은 4월 한 달만을 말합니다. 4월 현재 하면 1에서 4까지가 돼요. 지금 4월 한 달.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금액은, 자, 이거 현금, 차량 유지비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자, 이거는 차량 유지비를 줬는데 그 중에 또 보통 예금으로도 줄 수 있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는 현금은 차량 유지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유지비는 어떤 거 안에 들어가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부가세 관련 아니고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 없어요.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없습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 안 되죠. 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차량 유지비가 있고 차량 유지비 안에 현금이니까 아닙니다. 시작월을 봅니다. 4월 중이니까 4월 한 달입니다. 시작월이 1월부터가 아니네요. 1월부터이면 합계잔액산표고 1월부터가 아니면 1월계표입니다. 여기 찾아보고요. 여기 없으면 여기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일단 1월계표부터 조회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계표 있죠. 눌러주시고 몇 월? 월계표 눌러주는 게 좋겠네요. 0404. 왜? 4월부터 4월. 이 중에서 차량 유지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차량 유지비 찾았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대체가 있고 현금이 있네요. 우리는 현금 2줄 봐야 되겠죠. 2줄에 얼마가 있다? 56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6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여기서 찾았죠. 요거 색칠을 잘못했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찾으시면 또 됩니다. 어쨌든 이거 5개 안에는 무조건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3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몇 월부터? 1일부터 3월까지네요. 왜? 현재니까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란 글자 나와버렸죠. 부가세 없고 거래처란 글자가 나왔으니까 뭐? 거래처 원장에서 줘야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눌러주시고요. 자, 몇 월부터?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이죠. 03월 31일. 계정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뭔지 모르죠. 엔터 하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뭐? 잔액이 가장 큰 거. 자, 오른쪽에 잔액이 나왔죠. 이렇게 쭉 찾지 마시고요.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또 한번 클릭. 뭐가 바뀌죠? 보시고도 모르면 할 말 없습니다. 정렬되죠. 이렇게 정렬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거래처 이름은 주유민이고 그리고 금액은 잔액은 5,070만원입니다. 자, 문제에서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주유민 그리고 5,070만원이 정답이며,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려요. 많은 수험생들이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도 있죠.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유민이란 회사와 주유민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유민과 유민주는 또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민만 치시면 틀린 거예요. 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민주도 안 됩니다. 갈로 열고 주, 유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일기 확정. 이건 부가세네요. 일단 부가세가 나오면 부가세 신고서를 눌립니다. 왜? 순서. 부가세 관련은 신고서 눌리고, 없으면 합계표, 없으면 메인 매출장 1번, 2번, 3번 순입니다.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고서. 자, 일기 확정이니까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 엔터. 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출발. 자, 신고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입니다. 공급가, 세액, 공급대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전자매출이니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니까 여기에요. 자, 요거 주민번호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블클릭 따닥 안 펼쳐지죠. 그러면 여기서 못 찾는단 말입니다. 빠져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 어디서? 부가세 합계표로 갑니다. 아래쪽에 있죠? 부가세 합계표입니다. 눌러주시고 일기 확정입니다. 04월부터 06월까지 엔터. 자, 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여기에 주민번호 발급분이 있네요. 한 건이 있었네요. 한 건 500만원에 50만원. 물어본 것은 공급가를 물어봤습니다. 500만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줘야 하는 문제 간단하면서 쉽고 빠르게 찾아지죠. 이 원리만 잘 아시면은 다른 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정말 쉽고 빠르게 찾아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안내입니다.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에 쓴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필요로 하신 분은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주소와 각 회차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필기 시간을 줄여서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A4지가 당연히 많이 들겠죠. PDF 파일을 제가 2개로 할 겁니다. 하나는 한 바닥에 2개가 나오는 거, 하나는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것을 드릴 텐데요. 본인이 좋은 걸로 요것도 읽어볼만 합니다. 본인이 편하신 걸 출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으로 출력 시 전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회계 1급 93회는 아니네요. 92회부터 87회까지가 있으며 92회부터 87회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93회부터는 요거 드리려고 조금 신경 써서 깔끔하게 좀 만들었는데요. 이 이전에 이것들은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파일은 2021년 1월 4일 이후부터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FAT 1, 2급, 그리고 TAT 2급 이런 것들 했던 것들 모든 파일을 정리해서 한 방에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러므로써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93회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강의에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